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욕망과 좌절, 그리고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기적 같은 일을.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지만 보상받지 못한 삶에서 벗어나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순간을. 그런 꿈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어떨까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이준호, 43세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이준호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돈을 벌었지만 더 많은 것을 잃었고, 성공했지만 더 공허해졌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욕망의 끝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준호가 직접 들려주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43. 중견기업 관리팀 차장. 이 두 단어가 내 인생을 설명하는 전부였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삶. 20년을 한 회사에 바쳤지만 내게 돌아온 건 차장이라는 직함과 30명 중 꼴찌 하는 연봉뿐이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장이 나를 불렀다. 준호 차장, 이번 주 보고서 준비 어떻게 됐나?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가 아니라 완벽하게 해야지. 자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그런 시기야. 죄송합니다. 나이. 그 단어가 요즘 가장 듣기 싫은 말이었다. 43이면 이제 부장이 되어야 정상인데 나는 여전히 차장이었다. 승진 명단에서 3번이나 밀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니까.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식당에 갔다. 후배 하나가 말했다. 차장님, 요즘 주식하세요? 제 친구가 정보 하나 줬는데 대박 났대요. 나는 돈 없어. 월급 받으면 부모님 병원비 드리고 나면 남는 게 없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해보시지. 요즘 다들 하는데. 주식. 그 단어도 나와는 거리가 먼 세계였다. 증권사 계좌는 있었지만 10년 전 넣어둔 100만 원이 50만 원으로 줄어든 후로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면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다. 어머니는 3년 전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후 혼자서 간병을 하고 계셨다. 집은 병원 냄새로 가득했다. 준호야, 오늘 병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아빠 수술이 필요하대. 수술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요? 3천만 원 정도 든대. 하지만 수술 안 하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3천만 원. 내 통장에는 1억 원이 있었다. 평생 모은 돈이었다. 결혼도 포기하고 여행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며 모은 돈. 그 돈의 3분의 1이 날아가는 것이다.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어머니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무거웠다. 3천만 원을 쓰고 나면 남는 건 7천만 원. 그 돈으로는 앞으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감당할 수 없었다. 밤에 혼자 방에 앉아 통장을 들여다봤다. 1억 원이라는 숫자. 20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다. 결혼 자금도 필요하고 집도 사야 하고 노후 준비도 해야 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언제쯤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평생 이렇게 돈 걱정하며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을 하며 잠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금요일 저녁, 오랜만에 대학 동기 모임이 있었다.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나는 정장 차림으로 도착했지만 다른 친구들은 여유로운 옷차림이었다. 모두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최민수였다. 민수는 대학 때 가장 친했던 친구였다. 졸업 후 금융권에 들어가 잘 나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민수야, 잘 지냈어? 뭐, 그럭저럭. 너는? 나도 그냥 회사 다니지 뭐. 식사 중에 친구들은 각자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누구는 사업으로 몇 억을 벌었다. 누구는 부동산 투자로 대박 났다. 나는 조용히 듣기만 했다. 내게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2차로 술집에 갔다. 술이 들어가자 민수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준호야, 너 요즘 힘들어 보이는데. 그냥 그래. 회사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준호야, 솔직히 말해. 돈 필요하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당황했다. 뭐, 필요하지. 누가 돈이 필요 없겠어. 민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다. 준호야, 나 지금 진짜 큰 정보 하나 잡았어. 이건 100% 확실한 거야. 무슨 정보? 바이오 관련 주식인데 곧 대형 제약사랑 계약한다는 내부 정보야. 아직 공개 안 됐어. 지금 들어가면 최소 10배는 먹고 들어가. 10배. 그게 가능해? 가능하지. 나도 벌써 몇억 넣었어. 준호야, 너도 한번 해봐. 이런 기회 다시 안 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고. 위험하잖아. 위험. 아니야. 이건 확실한 정보야. 너 평생 그렇게 살 거야? 월급쟁이로 쪼들리면서.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평생 그렇게 살 거냐?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생각해봐. 기회는 한 번밖에 안 와. 그리고 준호야, 너 나 믿지? 우리 몇 년 친군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민수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0배. 1억 원이 10억 원이 된다는 말. 그럼 아버지 수술비도 걱정 없고 집도 살 수 있고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만약 이르면 평생 모은 돈이 날아가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주말 내내 고민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부장이 나를 불렀다. 준호 차장, 자네 요즘 실수가 너무 많아. 이번 분기 평가에서 하위권이야. 죄송합니다. 자네 나이가 43이지. 솔직히 말하면 이 나이에 이 자리면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건 없어. 그냥 여기서 정년까지 다니다 퇴직할 준비나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정년까지. 앞으로 17년을 더 이렇게 살라는 소리였다. 점심시간에 나는 혼자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에 든 샌드위치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민수의 말이 다시 들렸다. 평생 그렇게 살 거야? 그날 오후 나는 결정했다.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나를 믿어보자.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증권 계좌에 로그인했다. 10년 만에 보는 화면이었다. 민수가 말한 회사 이름을 검색했다. 바이온텍이라는 바이오 기업. 주가는 2,000원대였다. 차트를 보니 최근 몇 달간 계속 하락세였다.
민수 말대로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었다. 아니면 더 떨어질 수도. 나는 알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야. 오, 준호. 생각해봤어? 응. 근데 진짜 확실한 거야? 준호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나도 내 돈 걸었다고. 이번 달 안에 발표 나와. 그럼 주가 폭등할 거야. 얼마나 넣을 건데? 나는 망설이다 말했다. 1억. 전화 너머로 민수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다. 1억. 야, 그 정도면 진짜 인생 바뀐다. 잘 생각했어. 근데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해? 안 떨어져. 걱정 마. 나 언제 널 속인 적 있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망설였다. 1억 원. 내 전 재산. 이걸 날릴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하면 10억이 생긴다. 아버지 수술도 하고, 집도 사고, 여유롭게 살 수 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방문을 두드렸다. 준호야, 자니? 엄마 들어가도 돼.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가 들어와 내 옆에 앉았다. 준호야, 너 요즘 무슨 고민 있니? 얼굴이 안 좋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엄마가 봐도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혹시 돈 문제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준호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평생 우리 때문에 희생만 하고 살았잖니. 결혼도 못하고.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도 미안하다. 내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 걸까? 부모님? 아니면 나 자신? 다음 날 출근해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점심시간에 다시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어볼게. 진짜 확실한 거지. 준호야, 너 이러다 기회 놓친다. 이미 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어. 오늘만 해도 5% 올랐어. 급히 휴대전화로 주가를 확인했다. 정말 2,100원으로 올라 있었다. 준호야, 지금 안 들어가면 나중에 후회해. 빨리 결정해. 전화를 끊고 화장실로 갔다. 거울을 보니 지친 얼굴이 보였다. 43. 이제 더 이상 젊지 않다. 기회는 지금 아니면 없을지도 모른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나는 결심했다. 한다. 이번 한 번만 믿어보자. 노트북을 켜고 증권 계좌에 접속했다. 손이 떨렸다.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정말 괜찮은 걸까?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거야. 너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나는 눈을 감고 매수 버튼을 눌렀다. 1억 원 전부. 바이온텍 주식 4만 주. 그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다.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계속 휴대전화로 주가를 확인했다. 밤 사이에도 주가는 조금씩 움직였다. 2,150원, 2,100원, 2,200원.
오르락내리락 했다. 새벽 4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꿈에서도 주가 차트가 나타났다. 빨간색과 파란색 선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꿈이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장이 열리기 전이었다. 나는 초조하게 기다렸다. 9시가 되자 장이 열렸다. 시초가 2,300원. 10% 상승으로 시작했다. 나는 숨이 막혔다. 올랐다. 정말 올랐다. 점심시간까지 주가는 계속 올랐다. 2,500원. 20% 상승. 내 통장 잔고는 1억 2천만 원이 되어 있었다. 하루 만에 2천만 원을 번 것이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진짜 올랐어. 그러게. 내가 말했잖아. 이제 시작이야. 더 오를 거야. 정말. 당연하지. 계약 발표는 아직 안 났어. 발표 나면 상한가 갈 거야. 나는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차트만 봤다. 주가는 2,600원에서 마감했다. 30% 상승.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다. 주가가 폭락하는 꿈이었다. 차트가 벼랑에서 떨어지듯 곤두박질 치는 꿈.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다. 화요일 아침 장이 열리자마자 주가가 요동쳤다. 하지만 상승이 아니었다. 하락이었다. 2,300원, 2,000원, 1,800원. 순식간에 10% 이상 떨어졌다. 나는 당황했다. 무슨 일이지? 민수에게 급하게 전화했다. 민수야, 주가가 떨어지고 있어. 알아. 나도 보고 있어. 걱정 마. 일시적인 조정이야. 조정. 이게 조정이야? 시장이 그런 거야. 오르기 전에 한 번 털어내는 거지. 곧 다시 올라.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점심시간에는 1,500원까지 떨어졌다. 이틀 만에 30% 하락. 내 통장 잔고는 7,5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2,500만 원이 증발했다. 이틀 만에. 오후에도 하락은 멈추지 않았다. 1,300원. 나는 회사 화장실에 들어가 토할 것 같았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물었다. 준호야, 괜찮니? 얼굴이 창백한데.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밤새 차트만 봤다. 해외 시장에서도 바이오 관련 주식들이 하락하고 있었다. 불안감이 밀려왔다. 수요일 주가는 더 떨어졌다. 1,000원. 반토막이 났다. 1억 원이 5천만 원이 되었다. 나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다. 일을 할 수가 없었다. 동료가 물었다. 차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5천만 원. 10년치 월급이 날아갔다. 아버지 수술비는커녕 생활비도 걱정해야 할 판이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이거 어떻게? 반토막 났어. 준호야, 지금 팔면 안 돼. 손절하면 진짜 끝이야. 버텨야 해. 버텨. 더 떨어지면 어떡해? 안 떨어져. 곧 발표 나온다니까. 조금만 참아. 하지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목요일 주가는 800원까지 떨어졌다. 통장 잔고 4천만 원.
6천만 원이 증발했다. 그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어머니가 거실에서 울고 계셨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야, 아빠가 오늘 또 쓰러졌어. 응급실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빨리 수술해야 한대. 얼마나 필요한데요? 3천만 원.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천만 원. 지금 내게 남은 돈은 4천만 원. 그것마저 주식에 묶여 있었다.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준호야, 너 그 돈 어디 쓴 거니? 분명 1억 있었잖니.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말하나? 주식에 날렸다고. 욕심 부리다가 반 이상을 날렸다고? 준호야, 설마 그 돈을. 아니에요. 다른 데 쓴 거예요. 어디에? 그냥 필요한 데 쓴 거예요. 어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에는 실망이 가득했다. 그날 밤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울었다. 처음이었다. 어른이 되고 나서 운 건 6천만 원. 15년을 모은 돈이 일주일 만에 날아갔다. 금요일 아침 회사에 출근했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다.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고 얼굴은 헬쑥했다. 점심시간에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나 진짜 못 버티겠어. 아버지 수술비 필요한데. 준호야, 조금만 더 버텨. 이번 주 안에 뉴스 나온다니까. 진짜야? 진짜야. 나도 물려있어. 같이 버티자. 전화를 끊고 나서도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후에 주가를 확인했다. 705원. 더 떨어졌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제가 돈 좀 마련해 볼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아니야, 준호야. 됐어. 엄마가 알아볼게. 어머니, 제발 조금만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야, 너 그 돈 다 날린 거지? 엄마가 다 알아.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나는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원래는 금연했지만 다시 시작했다. 연기를 내뿜으며 밤하늘을 봤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하늘이었다. 죽고 싶었다. 정말로 죽고 싶었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주말은 지옥이었다. 이틀 내내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다. 어머니가 밥을 가져다 주셨지만 먹지 않았다. 먹을 수가 없었다. 월요일 아침 휴대전화 알람이 울렸다. 일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출근은 해야 했다. 씻고 옷을 입고 현관으로 나가는데 어머니가 말했다. 준호야, 조심해서 다녀와.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다. 이런 나를 아직도 걱정해 주시는 어머니.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동료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웠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습관적으로 휴대전화로 주가를 확인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주가가 상한가였다. 905원. 30% 상승. 무슨 일이지? 뉴스를 검색했다. 바이온텍 글로벌 제약사와 1,000억 규모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기사가 떠 있었다. 민수 말이 맞았다. 정말 계약이 나왔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905원.
내 평가액은 4,5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올라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손실이었다. 다음 날도 상한가였다. 1,200원. 그 다음 날도 상한가. 1,500원. 일주일 만에 주가는 2배로 뛰었다. 내 통장 잔고는 7,500만 원이 되어 있었다. 원금에 근접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올랐어. 진짜 올랐어. 그래서 내가 말했잖아.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야. 더 오를 거야. 정말. 당연하지. 이 정도로 끝날 계약이 아니야. 최소 3,000원은 간다. 3,000원. 그럼 내 돈이 1억 5천만 원이 된다는 말이었다. 욕심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1억 5천만 원이면 아버지 수술비 내고도 1억이 남는다. 그럼 당분간은 걱정 없이 살 수 있다. 주가는 계속 올랐다. 2,000원, 2,500원, 3,000원. 한 달 사이에 주가는 5배가 되었다. 내 통장 잔고는 1억 5천만 원. 나는 믿을 수 없었다. 한 달 전 700원까지 떨어졌던 주식이 3,000원이 되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말했다. 아직 팔지 마. 더 오를 거야. 얼마나 더? 5,000원은 갈 거야. 아직 해외 투자자들이 안 들어왔어. 곧 들어올 거야. 나는 고민했다. 지금 팔면 5천만 원 수익. 하지만 더 기다리면 1억 5천만 원 수익. 욕심이 생겼다. 결국 팔지 않기로 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5,000원까지만. 주가는 3,500원, 4,000원, 4,500원으로 올랐다. 내 통장 잔고는 2억 2,500만 원. 2배가 되었다.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의미 없게 느껴졌다.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월급이 우스웠다. 주식으로 한 달에 1억을 벌었는데 부장이 뭐라고 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이미 다른 세계에 와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전화했다. 준호야, 5,000원 돌파했어. 진짜? 응. 이제 팔 때가 된 것 같아. 나는 오늘 다 팔았어. 너 팔았어? 응. 이 정도면 충분해. 준호야, 너도 팔아. 하지만 나는 망설였다. 조금만 더. 6,000원까지만. 그럼 3억이 된다. 민수야, 나는 조금 더 가지고 있을래. 준호야, 욕심 부리지 마. 이 정도면 충분해. 알았어. 하지만 나는 팔지 않았다. 욕심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다. 주가는 5,500원까지 올랐다. 내 통장 잔고는 2억 7,500만 원. 거의 3배가 되었다. 나는 꿈을 꾸는 것 같았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사표를 썼다. 부장이 물었다. 준호 차장, 갑자기 왜?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다른 회사로 가는 거야? 아니요. 그냥 좀 쉬려고요. 부장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월급쟁이 생활은 끝이었다. 2주일 후 퇴사했다. 동료들이 송별회를 열어줬지만 나는 마음이 없었다. 빨리 집에 가서 주가만 확인하고 싶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제가 회사 그만뒀어요. 어머니는 놀랐다. 뭐라고? 왜? 이제 다른 일 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수술비 준비했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준호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어머니를 안았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 주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5,200원, 5,000원, 4,800원. 조금씩 떨어졌다. 민수에게 전화했다. 민수야, 주가 떨어지고 있어. 그럼 팔아. 이제 충분히 벌었잖아. 조금만 더 보고. 준호야, 욕심 부리지 마. 하지만 나는 팔지 않았다.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동안 항상 그랬으니까. 하지만 주가는 계속 떨어졌다. 4,500원, 4,000원, 3,500원. 한 달 만에 40% 하락했다. 내 통장 잔고는 1억 7,500만 원으로 줄었다. 1억을 잃은 것이다. 나는 패닉에 빠졌다. 팔아야 하나? 아니면 버텨야 하나? 계속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버티기로 했다. 다시 오를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주가는 더 떨어졌다. 3,000원, 2,500원, 2,000원.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통장 잔고 1억 원. 처음 시작했던 금액이었다. 몇 달 동안 지옥과 천국을 오갔지만 결국 제자리였다. 나는 허탈했다. 이게 뭐지? 이 모든 게 무슨 의미였지?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나는 이미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이다. 수입이 없었다. 아버지 수술은 했다. 3천만 원을 썼다. 남은 돈은 7천만 원. 그 돈으로는 앞으로 1년도 버티기 힘들었다. 나는 다시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43세 회사를 그만둔 사람을 원하는 곳은 없었다. 면접에서 떨어지기를 반복했다. 집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준호야,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돈은 줄어들고 미래는 불확실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3억 가까이 있을 때도 행복하지 않았고 지금 7천만 원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몇 달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봤다. 바이온텍 내부자 거래 의혹, 검찰 수사 착수. 화면에는 여러 사람의 얼굴이 나왔다. 그 중에 민수가 있었다. 금융권 관계자 최모 씨. 내부 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 나는 휴대전화를 떨어뜨렸다. 민수, 내부자 거래? 급히 민수에게 전화했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지만 계속 받지 않았다. 다음 날 뉴스에서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왔다. 최모 씨는 제약사 내부 직원과 짜고 계약 정보를 미리 입수, 주식을 매수한 후 주변 사람들에게도 정보를 흘린 혐의. 주변 사람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나도 그 중 하나였던 것이다. 경찰이 내 집을 찾아왔다. 이준호 씨 맞으신가요? 바이온텍 주식 거래 건으로 조사 받으실 겁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친구가 추천해서 산 거예요. 증거가 필요합니다. 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조사는 한 달 동안 이어졌다. 다행히 나는 정보를 알고 산 것이 아니라 친구 추천으로 산 것으로 인정받았다. 처벌은 없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나는 범죄의 공범은 아니었지만 그 이득을 본 사람이었다.
민수가 나를 이용한 것이다. 민수는 구속되었다.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나는 법정에 가지 않았다. 갈 수가 없었다. 그 사건 이후 나는 주식 계좌를 폐쇄했다. 남은 7천만 원은 그냥 예금에 넣어뒀다. 더 이상 주식은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돈 문제는 여전했다. 일자리는 없었고 돈은 줄어들었다. 나는 작은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다. 43세 나이에 시급 9천 원을 받으며 일했다. 손님들이 나를 보며 수군거렸다. 저 나이에 편의점 알바라니. 나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알바가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공원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오랜만에 보는 별이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돈, 성공. 그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했나? 아니었다. 3억이 있을 때도 불행했고, 지금 7천만 원이 있어도 불행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럼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내 인생을 살지 않았다. 남들의 기준으로, 남들의 시선으로, 남들의 방식으로 살았다. 회사에서도 그랬고, 주식에서도 그랬다. 나는 늘 누군가를 따라갔다. 내 선택이 아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커피를 좋아한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조용한 음악을 좋아한다. 그렇다면 카페는 어떨까? 작은 카페를 열어 커피를 내리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것. 돈은 많이 못 벌겠지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어머니께 말했다. 어머니, 저 카페 하나 열려고요. 어머니는 놀랐다. 카페, 돈은 있니? 남은 돈으로 작은 거 하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호야, 카페는 쉽지 않아.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하려고.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을 나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엄마는 응원할게. 나는 작은 상가를 알아봤다. 역에서 조금 떨어진 주택가. 월세 100만 원에 보증금 1,000만 원.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남은 5천만 원으로 인테리어를 하고 커피 기계를 샀고 테이블과 의자를 들여놓았다. 돈을 아끼기 위해 직접 페인트 칠도 했다. 한 달 동안 준비했다. 그리고 드디어 오픈했다. 카페 이름은 봄은 2번 온다. 첫날은 손님이 3명 왔다. 둘째 날은 5명. 많지 않았지만 괜찮았다. 천천히 가면 됐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분은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했고, 어떤 분은 가족 이야기를 했다. 나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커피를 내렸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이 생겼다. 매일 오시는 할아버지가 계셨다. 사장님, 커피가 참 맛있어요. 마음이 편해지는 맛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43입니다. 그 나이에 카페를 시작하셨네요. 대단하신데요. 늦었지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늦은 게 아니에요. 시작한 게 중요한 거죠. 그 말이 위로가 되었다. 나는 늦지 않았다. 지금이 시작이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카페는 조금씩 알려졌다. 매출도 조금씩 늘었다.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했다. 무엇보다 나는 행복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도 카페에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는 회사 가기 싫었는데 이제는 카페 가는 게 즐거웠다. 손님들도 느꼈는지 말했다. 사장님, 요즘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런가요? 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좋아 보여요. 그 말을 들으니 기뻤다. 나는 변하고 있었다. 2년이 지났다. 카페는 이제 동네의 작은 명소가 되었다. 많은 사람이 찾았고 단골도 많아졌다. 어느 날, 한 젊은 남자가 찾아왔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였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요. 커피를 내리며 그 남자를 봤다. 예전에 나 같았다. 지쳐 보이는 얼굴, 무거운 어깨. 커피를 건네며 물었다. 힘든 하루였나 봐요. 남자가 쓴웃음을 지었다. 네,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요. 무슨 일 하세요? 기획팀이요. 매일 보고서 쓰고 상사 눈치 보고. 이게 인생인가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사장님도요? 네, 저도 15년 동안 회사 다녔어요. 차장까지 했죠. 그럼 왜 그만두셨어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요. 남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부럽네요. 저는 언제쯤 그럴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그날 이후 그 남자는 자주 왔다. 그리고 몇 달 후 회사를 그만뒀다는 소식을 전했다. 사장님, 저 회사 그만뒀어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일 할 거예요. 잘했어요. 응원할게요. 남자는 환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아름다웠다. 어느 봄날 카페 앞 벚나무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봄은 정말 두 번 온다. 한 번은 계절로, 한 번은 마음으로. 그날 저녁 어머니가 카페를 찾아오셨다. 오랜만에 나오신 어머니는 카페를 둘러보며 말했다. 준호야, 여기 참 좋구나. 따뜻하고 편안해. 그죠? 저도 여기가 좋아요. 어머니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준호야, 엄마가 이제 안심이다. 내가 진짜 행복해 보여.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그날 밤 카페를 정리하며 거울을 봤다. 거기에는 웃고 있는 내가 있었다. 진심으로 웃는 얼굴. 나는 많은 것을 잃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다. 하지만 더 큰 것을 얻었다. 나 자신을. 이제 나는 남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다. 내 기준으로 산다. 돈이 많지 않아도 괜찮다. 성공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요한 건 행복이니까. 어느 날 카페 문을 열고 들어온 손님이 물었다. 사장님, 혹시 주식하세요? 요즘 대박날 종목이 있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안 해요. 그 대신 커피 한 잔 하시겠어요? 손님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왜 안 하세요? 돈 벌 수 있는데. 저는 이미 가장 큰 수익을 얻었어요. 무슨 수익이요? 마음의 평안이요. 손님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언젠가 알게 될 것이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한 봄 햇살.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려 창가에 앉았다.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다. 인생은 계절 같다.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온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알았다. 진짜 봄은 돈이 아니라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준호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준호는 지금도 그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지는 못했지만 매일 웃으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준호의 머리에는 희끗희끗 긴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주름보다 웃음이 더 많습니다. 부모님은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수술 후 많이 회복하셨고 가끔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시십니다. 어머니는 카페 일을 도와주시며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준호는 가끔 과거를 떠올립니다. 1억 원을 걸고 주식에 뛰어들었던 그때, 3억 가까이 벌었다가 다시 잃었던 그때.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알 수 있으니까요. 어느 날 젊은 손님 하나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세요? 그때 돈 많을 때 팔았으면 지금 부자였잖아요. 준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후회 안 해요. 그때 팔았어도 저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뭐가 행복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거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 편한 삶. 그 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준호처럼 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진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투자는 주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행복할 수 있는 일에 투자하세요. 돈은 따라올 겁니다. 아니, 돈이 안 따라와도 괜찮습니다. 행복이 있으니까요. 준호가 카페 이름을 봄은 2번 온다라고 지은 이유를 아시나요? 인생에서 봄은 2번 옵니다. 한 번은 젊었을 때의 봄, 또 한 번은 깨달음 후의 봄. 2번째 봄이 진짜 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2번째 봄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행복을 찾으세요. 오늘 밤 집에 돌아가시거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그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큰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옵니다. 준호는 오늘도 카페에서 커피를 내립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을 틀고 창밖을 봅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습니다. 봄은 2번 옵니다. 여러분의 2번째 봄도 곧 올 겁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